2019년 11월 캐나다 오지에서 불탄 트럭 한 대가 발견됩니다.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트럭 주인은 26살 청년이었습니다. 집에서 1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14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경로에서 카드 결제 1건, CCTV 1컷, 목격자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같은 지역에서 또 1명이 사라집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마셜 이와사, 캐나다 엘버타주 레스브리지 출신 26세. 서던 엘버타 공과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학사 경고를 받고 자퇴한 상태였습니다.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통신 계약도 이미 해지한 뒤였죠. 2019년 11월 17일 이와사는 어머니 집에서 나갑니다. 창고에서 컴퓨터 장비 가져올게. 이것이 가족이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개인 창고의 잠금 장치가 해제됩니다. 2시간 넘게 머물렀고 오전 8시 30분경 마지막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6일 뒤 1200km 떨어진 곳에서 그의 트럭이 발견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펜버턴, 휘슬러에서 북동쪽으로 33km, 인구 3,40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트럭이 발견된 건 그 마을에서도 더 북쪽으로 올라간 벌목도로 끝이었습니다. GPS도 잡히지 않는 오지. 11월이면 이미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고 사륜구동 차량이 아니면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짙은 파란색 2009년형 픽업 트럭. 완전히 소각된 상태였습니다. 하이킹을 하던 일반인들이 발견했습니다. 소각된 트럭 주변으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고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둔 뒤 경찰에 신고합니다. 14시간 동안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겁니다. 이와사가 이 차를 직접 몰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럭 주변에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만료된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 2개가 있었습니다. 파손된 스마트폰 세대와 부서진 노트북, 게임기도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코디 루이스라는 이름이 적힌 아이스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이름의 주인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세대가 서로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불에 탄 트럭 주변에서 폰 세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거죠. 반면 없어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와사가 실제로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6, 산화경 백팩, 지갑, 콘택트 렌즈와 보존액,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만 골라 사라진 셈입니다. 나머지는 버리듯 남겨두고 가족은 사설 조사관을 고용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방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트럭에 불을 질렀다는 거였습니다. 트럭의 핸들 컬럼, 그러니까 조향장치 부품도 분실된 상태였죠. 하이커들이 찍어둔 사진과 나중에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니 물품 위치가 달랐습니다. 일부는 아예 없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현장을 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도대체 언제 온 걸까요?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48시간 뒤였습니다. 이틀입니다. 11월을 외딴 벌목도로에 소각된 트럭이 방치된 채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가 왔는지, 눈이 내렸는지, 동물이 건드렸는지,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된 건 하나, 현장이 훼손됐다는 것뿐입니다. 캐나다 연방경찰 RCMP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 실종으로 분류합니다. 민사사건이죠. 이 분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면 지문을 채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DNA 감식도 없습니다. 영장을 신청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도 DNA도 아무것도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이와사가 지나갔을 법한 경로의 주유소와 편의점에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죠. 경찰 공문이 있어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경찰에 공문 발송을 요청합니다.
경찰은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화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창고. 그 창고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도 결국 확보 불가 상태로 소멸합니다. 가족이 고용한 사설 조사관은 방화를 확인했지만 RCMP는 이 결론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거나 입증되거나 설득력 있는 범죄 증거가 없다. 이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지문을 안 뜬 채로, CCTV를 안 확보한 채로 48시간 늦게 도착한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2019년 12월 초 수색이 중단됩니다. 이후 드론과 수색견을 동원한 추가 수색이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만의 문제였다면 여기서 끝이었을 겁니다. 이화사의 트럭이 발견되고 이틀 뒤 같은 지역에서 또 한 명이 사라집니다. 데니얼 리오크, 29세, 스커미시 원주민 출신, 키 175cm, 몸무게 68kg, 갈색 머리에 갈색 눈. 2019년 11월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경, 리오크는 스커미시 밸리의 한 주택 뒷데크에서 목격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어둠 속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리오크를 보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2020년 1월 7일에야 접수됩니다. 가족이 연락투절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이화사의 트럭 주변에 흩어진 물품들을 본 리오크의 가족이 연락을 합니다. 우리 아들 물건과 비슷하다고. 사건 직전 이화사와 리오크가 스커미시의 한 바에서 제3의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밤 죽임당할 것 같다. 이 제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RCMP는 두 사건의 연관성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한 남성의 불탄 흰색 밴이 자택 인근 임도에서 발견됩니다. 주인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2018년 2월 스키 리조트에서 20세 리프트 운행원이 사라집니다. 흔적 없이. 2019년 7월 두 남성이 실종됩니다. 시신은 먼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RCMP의 공식 입장은 동일했습니다. 사건들 간 연관성 없음. 이건 담당 경찰관 한 명의 실수가 아닙니다. 2017년 연방감찰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북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접수된 실종신고 2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BC주에는 눈물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십 명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원주민 여성이었고 대부분 미해결입니다. RCMP는 피해자들을 가출인이나 마약 중독자로 분류해 초기 수사를 방치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총체적 시스템 결함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구조가 보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지문도, DNA도, CCTV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이화사 사건에서 정확히 이 허점이 작동한 겁니다. 방화가 확인됐는데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단순 실종입니다. CCTV가 있는데 확보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허용하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수사는 멈췄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트럭이요. 소각됐지만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가족은 이 트럭에서 아직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방화 흔적, 핸들 컬럼 분실의 원인, 차체에 남은 접촉 흔적, 분석할 것이 남아 있었죠. 2023년 말 RCMP가 이 트럭을 처리합니다. 절단했습니다. 매립지에 버렸습니다. 가족에게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물증이 사라진 겁니다. 가족의 반응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마지막 단서가 사라졌다. 같은 해 한 유튜브 채널이 이 사건을 다룬 영상을 올립니다. 48분짜리 영상. 조회수 353만. 댓글 8,100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경찰보다 더 열심히 조사했다. 좋아요 4,900개. 2022년에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다큐멘터리와 CBS, 디스커버리 플러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미디어가 조명할수록 RCMP의 수사 부재가 더 선명해졌지만 사건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같은 펜버턴 인근에서 2010년에 사라진 커플이 있습니다. 25세 의대생과 34세 공무원, 3일 하이킹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일간 2,000명분의 수색 인력, 헬기 세대, 수색견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비 하나, 옷 조각 하나 발견되지 않았죠. 수석 수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년 경력 중 처음으로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가족은 에베레스트를 3번 오른 산악 전문가까지 고용해서 175제곱킬로미터를 수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흔적까지 사라집니다. 마셜 이와사가 왜 1200km를 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이였는지 타이였는지도, 데니얼 리오크와의 연결고리도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하나입니다. 방화가 있었고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지막 증거는 잘려서 매립지에 묻혔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가 있어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